에? 캐리어? 아니, 들고 못 내려갈 거야 아마. 내가 지금 못 칠해놨어. 자, 167페이지를 보시면 제6절 접수 및 심사. 자, 이 부분을 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여기서는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이제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하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기록하고 각하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신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대체적으로 신청서, 신청 정보하고 첨부를 해야 되는 첨부 정보에 대한 거 정리를 했고요. 그럼 접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 무엇을 할 수 없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데, 접수할 때는 가장 핵심이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 동시에 만약에 무엇을 하게 되면, 동시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동일한 접수 번호, 동일한 접수 번호를 무엇한다?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동일한 접수 번호를 부여하는데, 그럼 등기할 때 동시에 신청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무엇?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얘네들은 동시에 하는데, 동시에 별개의 서면으로 해야 돼요. 동시에 별개의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더라. 그 별개의 서면이라고 따로따로, 신청서 따로따로, 소유권 이전 하나 따로, 환매 따로, 이렇게 만약에 동시에 동일한, 그럼 X입니다. 동시에 별개의 서면, 동시에 동일한 서면이다, 그럼 X.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플러스 신탁 등기. 소유권 이전하고 신탁 등기는 동시에 얘는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와 같이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을 때 독립성을 갖췄다 이겁니다. 이때 요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일부만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시의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해라? 얘네들도 역시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시에. 요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가 이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한동 건물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요 전유 부분이잖아. 전유 부분에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무슨 등기만? 표시의 등기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만 만들어지는 거야?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묶어서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1등기 무엇이라고 한다?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집합 건물은 이런 것만 있을 수는 없어. 한동 건물 표제부하고 이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갖고 울고 이렇게만 등기부를 만들 수 없어요. 어떻게? 표제부가 다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나중에 요게 이제 A가 되면, 여기 이제 B는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갑구하고 울구가 이제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일부만의 요 보존 등기는 안 되니까 이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때 A가 나머지 구분 소유자를 B, C, D 이런 사람들을 무엇해서 대위해가지고 이 표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대위 신청은 아까 설명 안 했던 두 개가 나왔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하는 거하고, 일부만의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소유자를 대위해가지고 표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이 멸실이 되면은요, 멸실 등기 몇 월이나 해라? 건물 멸실 1월이나 해야 된단 말이야. 하지 않았을 때 토지 소유자가 또 대위해가지고 또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위 신청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드렸지만 대략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무엇이다? 동시에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하고 첨부서면에서 이제 등기관이 이제 무엇을 해요?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요 심사는 심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심사는 등기법 제29조를 가지고 하는데 그 29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각하사유예요. 각하사유인데 각하사유는 1호부터 몇 호까지 있다? 11호까지 있어요. 자, 이 1호부터 11호까지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내가 집에서 나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그 절차가 1호부터 11호야. 보세요, 이제. 자, 나옵니다. 집에서. 어디 가려고? 그치. 관할 등기소 가려고 나옵니다. 엉뚱한 데 가면 1호에서 각하. 왜 가요? 등기하러 갑니다. 등기소에 등기하러 가지 뭐 친구 만나러 가고 그러잖아요. 관할 등기소에 왜 간다? 어디를 책을 펴보시냐면은 168페이지를 보세요. 집에서 나와 어디 가려고? 관할 등기소 가려고. 등기소 가려고. 위반하면 1호. 왜? 등기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갈 수 있죠? 저는. 내가 등기 신청 능력이 있잖아. 태야 안 돼. 그리고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 신청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에? 이해 가시겠죠? 등기소에 문 열고 들어갑니다. 출석해라 이거예요. 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수 있는 자가 문 열고 들어가서 등기관에게 제출을 해. 이게 바로 뭐다? 출석이야. 출석하지 않으면 몇 호? 4호. 예외 전자신청. 이해 가세요? 3호는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안 돼. 이해 가시겠죠? 자, 우리가 대리인은 설명 안 해드렸지만 대리인이 보통 변호사 법무사잖아요. 그럼 변호사 법무사들이 가서 등기하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무원이 하지. 사무원은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그 사무원이 가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위임장이 없는,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겠죠. 이들은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자기 때문에 이게 추가된 거예요. 옛날에 각하사에 없었다가. 그 출석을 한 게 몇 호다? 4호야. 들어가면 뭐 잡아야 돼요? 신청서 잡아야지. 제대로 쓰라 이거야. 필요일기상 누락되면 안 되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원인 서면에 있는데 안 쓰면 안 되고, 간이 누락되면 안 되고, 정정은 전원이 해야 될 것이고, 영어로 쓰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 기명날인이 없으면 또 안 돼. 그리고 저기 아까 소유과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는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엇이 된다? 각하가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 신청서 썼죠? 그 요놈하고 등기부하고 맞춰봐. 이게 5호, 6호야. 이해 가시겠어요? 5호, 6호예요. 그리고 신청서에 원인 쓰죠? 원인에 매매라고 써놨어. 그럼 원인 서면으로 뭐를 제출해야 돼요?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되잖아. 제출해야 되지. 근데 증여계약서를 제출했다. X. 그러면 몇 호? 8호. 8호. 신청 정보와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첨부 정보 또 제공해야 되겠죠? 등기필증도 제공하고 인감도 제출하고 뒤에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내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러 가서 권한이 있고 출석을 해서 신청서 잡아서 썼어. 첨부할 거 다 붙였어. 모든 게 다 완벽한 거죠? 주머니 돈 꺼내야지 그 다음에. 수수료 내야 될 거 아니야. 요게 몇 호? 10호야. 그 다음에 11호는 이제 신청서하고 무엇하고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대장하고 일치하지 않는 게 11호야. 이렇게 보면 대부분에 보시면 대부분 형식적인 어떤 구비요건만을 심사한다 해가지고 얘네들은 그 심사는 무슨 심사다? 얘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은 실적 심사주의인 반면에 등기는 무엇이다?
형식 심사주의인데 1호부터 11호까지 있는데 이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2호예요. 그 2호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지. 2호에 해당되는 것이. 자, 우리 첫 시간에 등기 대상의 물건에 O가 있었고 X가 있었죠. 해당하지 않는 거, 공유 수면하에 토지, 축대, 교량, 담장, 지붕이 없는 거, 뚜껑이 없는 거, 벽체가 없는 거, 물 위에 떠 있는 거. 얘네들은 2호에 각하가 돼요. 그리고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점유권, 유치권, 질권 안 되죠. 그리고 이중의 지상권 안 되죠. 이중의 전세권도 안 되죠. 이런 것들. 일부만의 소유권 이전 넣기 안 되죠. 일부만의 보존 넣기 안 되죠. 지분의 보존 넣기 안 되죠. 얘네들은 몇 호? 2호. 동시에 하지 않으면 2호. 그리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들 전부 다 2호에 해당되는 것들. 2호가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거기 몇 개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광범위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2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 되면 등기부에 못하고 기록을 하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하면 되는데 요 사이에 등기 신청을 무엇할 수 있다?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것이고 취하는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겁니다. 등기 신청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취하라고요. 자, 취하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취하는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것이다. 등기 신청인이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공동 신청이면 어떻게? 공동이면 공동으로 취하를 하는 거예요. 단독이면 단독 신청이면 단독에 의해서 취하면 된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을 혼자 가서 취할 수 없어요. 반대 공동. 마찬가지로 등기 신청을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취하도 누가 할 수 있다? 취하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요.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대리인이 취하할 때 어느 일방만의 위임을 받아서 취하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쌍방으로부터의 위임을 받아야만 취하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취하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취하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등기 완료 전까지 취하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취하할 때는 무엇을 작성하는 거냐면은 취하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취하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취하할 때는 취하는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구술로서 할 수 없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보통 등기를 한 개의 신청서에다가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을 때 일괄 신청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만의 취하도 일부 취하도 오케이다 이거 가능하다. 근데 가장 최근에 취하 문제가 일부에 대한 취하는 안 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취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철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등기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취하를 하게 되면 여섯 번째로 모든 서류 신청할 때 제출한 모든 서류 다 환부하더라 돌려준다 이겁니다. 근데 각하는 누가 하는 거?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거죠. 그런 등기관 각하할 때는 왜 각하를 했는지 그 이유를 붙여서 각하를 해야 돼요. 이유는 뭐야? 1호부터 11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각하를 할 때는 이유를 붙여서 결정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각하 결정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각하 결정서에는 제29조 제 몇 호에 의해서 각하가 된다는 것을 거기다 이유를 써서 각하를 하는데 결정서 원본은 무엇한다? 편철한다 그랬어요. 결정서 원본은 편철하고 등본을 무엇하냐면 교부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건. 이때 결정서 등본을 교부할 때 신청서 이외의 서류를 반환해 줍니다. 자, 취하하고 각각 차이점 요거에서 차이가 하나 발생을 해요.
취하할 땐 다 돌려준단 말이야. 각하할 때는 신청서 빼고 나머지만 돌려줍니다. 묶어놓는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각하할 때는 다 돌려줘. 근데 취하할 때는 신청서 빼고 돌려주는 거야. 이거 보존연한 기억나세요? 신청서 들어가는 거 몇 년 보존? 3년, 1년, 5년. 접수장에는 2개 있다고 그랬죠? 신청서 기타 접수장이 있고 기타 문서 접수장이 있다고 그랬죠? 신청서 접수장 몇 년? 5년. 기타 문서 몇 년? 10년. 결정서 원본은 묶어놓으라 그랬죠? 몇 년? 여기서부터 10년이라 그랬잖아. 10년. 그죠? 기억나시죠? 각하, 기록이 부당하고 각하가 부당했을 때 무엇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도 이의 신청 편철장 몇 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대략 기억나시죠? 기억. 그럼 여기서 이제 기록을 했어.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극적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극적 처분. 기록한 것을 적극적 처분. 실행한 것. 응? 기록은 등기부에 무엇한 거냐면 실행을 한 거죠. 실행을 한 것을 이제 적극적 처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등기관이 각하를 한 것을 이제 뭐라고 보냐면 얘를 소극적 처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부적인 것보다는 그냥 흐름부터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각하 등기부에 기록한 것을 적극적 처분, 각하한 것을 소극적 처분. 그럼 처분이 적극적 부당은 뭐가 부당했다는 소리예요? 실행이 부당했다는 소리예요. 에? 적극적 처분은 실행한 거야. 그러면 적극적 부당은 실행이 부당한 거예요. 소극적 처분은 각하한 거야. 근데 소극적 부당은 그럼 무엇이다? 각하가 무엇한 것이다? 부당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적극적 처분은 뭐다? 실행한 거야. 적극적 부당은 실행이 부당한 거예요. 소극적 처분은 각하한 거야. 소극적 부당은 각하가 부당한 거예요. 그러면 부당했을 때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제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할 거냐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은 어디다 하는 관할 지방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요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적극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한 거예요. 그 적극적 부당은 실행이 부당한, 적극 처분이 부당한 것은 실행이 부당한 거란 말이야. 그럼 무엇 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다? 실행이 부당했으니까 무엇 해달라고?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서는 각하가 부당한 거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에 각하를 한 거잖아. 얘는 등기부에 무엇 해달라고? 기록해달라고, 실행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어디에다 한다?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근데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의 신청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작성하냐면 이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니까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신청서 쓰는 거니까. 구수서는 안 돼. 자,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근데 등기를 실행을 하고 등기를 각하한 자는 누구예요? 등기관이죠. 신청서는 일단 등기소 먼저 제출하는 거야. 그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신청서는 관할 등기소에다가 제출하는 것이다. 그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다 하지만 이의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관할 등기소에다 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밖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의를 신청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기간. 기간에 대한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의를 신청을 해서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1년, 10년 지나도 이의를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의를 신청하는데 여기서 이의에 대한 사유가 있어요. 기록이 부당했을 때, 실행이 부당했을 때 이의를 신청하는데 그 사유는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요? 11호까지 있죠? 거기에 1호하고 몇 호? 2호에 해당해서만. 그래서 말소의 이의 신청은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사유는 기재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없어요. 즉 뭐냐면은 내가 등기 신청인이 판단했을 때 나는 1호부터 11호까지 해당이 안 되는데 등기를 각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무엇 해달라고? 기록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행해달라고. 근데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관할 위반에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만 이의를 삼을 수가 있어. 3호 이하부터는 등기가 하자가 있긴 하죠. 그러나 등기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천관계와 부합하면 이거는 실천을 부합하면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거니까 이의를 삼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서를 쓰는데 좀 잘못 썼어. 근데 등기돼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런 건 이의를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있으면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놈이 죽잖아요. 근데 승낙서 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소가 돼도 얘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것은 1호와 몇 호? 2호.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은 그럼 뭘 찾으라는 소리예요? 1호와 2호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이해가시겠죠? 다음 중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이의를 삼을 수 없는 경우는 3호부터 11호에 해당하는 거 아무거나 찾으면 돼.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않았다, 뭐를 첨부하지 않았다, 서로 간에 뭐가 불일치했다, 이런 것들. 대충 이해가시겠죠? 그렇게만 일단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에게 간단 말이에요. 등기관 여기도. 그럼 여기서 등기관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OX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OX가 됩니다. 여기서 O의 개념은 이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도 이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의가 받아들인 거죠, 여기가. 자, 여기서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한 것이 등기관이 1호에 2호, 1, 2호에 해당이 돼서 이의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등기관이 받아들인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등기관이 어떻게 하면 돼요? 직권으로 무엇한다? 말소한다. 지난번에 말소 등기할 때 1호, 2호 있었잖아. 관할 위반의 등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됐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각하가 부당해서 실행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한 것이 등기관이 받아들인 거잖아. 그럴 때는 여기서 무엇하면 돼요? 기록해주면 되는 거잖아. 즉 등기를 무엇하면 돼요? 여기서 실행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등기관이 봤더니 이의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이의의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3월 이내. 여기도 마찬가지로 3월이에요. 3일이 아니라 3월이야. 3월. 3일? 3일? 저 써봐라. 3월일 겁니다. 3월.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요 3월 이내에 누구한테? 3일로 보자고. 3일인가 보다. 3일 이내에 지방법원.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다가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에다가. 3일 이내에 지방법원에다가 송부를 하게 되면 요 법원에서도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의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네 맘대로 그거 등기 실행했냐 이거죠. 등기관이. 그죠? 그럼 그 등기 무엇 해라? 말소해라.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하는 것이 무슨 명령이다? 말소 명령입니다. 말소 명령 의미 아시겠죠? 등기를 말소를 그러니까 각하를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된 거야. 그래서 이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다? 법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왜 그 등기 실행했냐 이거지. 그 등기 무엇해라?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여기는 그럼 뭘까요? 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각하를 했으니까 기록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한 거죠. 법원까지 왔어. 그 등기 무엇해라? 기재해줘라. 기록해라. 명령을 내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가시겠죠? 말소명령, 기재명령 개념. 자,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렸어요. 각하를 해가지고 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의를 신청을 한 거야.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지방법원까지. 등기관을 거쳐서 법원까지 넘어왔다고. 그럼 법원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법원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해가지고 등기부에 기록이 돼버리면 여기서 기재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 후순위로 밀린단 말이야.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하를 했잖아요. 그죠? 요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게 무슨 등기다? 가등기예요. 결정하기 전에 법원에서는 무엇을 내린다? 가등기를 무엇한다? 가등기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번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딱 해놓는 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얘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얘가 기재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돼? 기재명령을 내리면 본등기 하면 되는 거야. 본등기는 왜냐면 이러한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 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전세권을 취득을 해버리면 나중에 기록명령 내리면 2번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하 결정된 등기에 대해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 1번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말소의 이의를 신청을 한 거야. 어디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법원까지. 그럼 법원에서는 결정하기 전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법원에서는 결정하기 전에 현재 1번의 전세권 등기에 무엇에 대한 전세권에 대해서 말소에 무엇이 있다라는 말소에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를 부기하게끔 명령을 내려요. 이게 바로 부기등기 명령이에요.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내릴 수 있다? 부기등기를 무엇할 수 있냐면 명령할 수 있다. 요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 현재 이의 신청이 있다라고 하는 취지를 이렇게 부기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나세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4개야, 4개. 4개인데 이 4개가 어디서 나온다? 이의 신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4개가 첫 번째 무슨 명령? 말소 명령. 두 번째 무슨 명령? 기재 명령. 세 번째 무슨 명령? 가등기 명령. 네 번째는 부기등기 명령. 여기 4개, 4가지만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교재 158페이지 158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법원의 명령에 늦게 써있죠. 4개 써있죠. 4개가 바로 이 4개예요.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요 이의 신청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명령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는 법원의 촉탁 등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요 4개만이야. 4개만. 그럼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요 기각을 하게 되면은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통지하냐면은 등기관에게 통지를 하면 되고 또 이의를 무엇한 이의를 신청한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관에게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의를 신청한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등기관에 통지를 하죠. 각하 결정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되면 이거 등기 잘 된 거야 잘못된 거예요.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 이게 등기가 제대로 된 거죠.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얘를 죽인단 말이야. 무슨 말소? 직권말소. 직권말소. 여기서 등기관에게 왔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 법을 각하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본등기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죠. 없애줘야죠. 누가 죽이는 거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도 명령을 내렸고 부기등기를 명령을 내렸죠. 누가 죽일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소 명령을 내렸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결정하기 전에 부기등기 명령 내렸죠. 말소 명령을 내렸어. 뭐를 말소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야 지금? 이거 말소하라고 명령 내린 거죠? 그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직권말소? 직권말소. 왜? 주가 없는 부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 얘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 법원에서 각하 결정 내렸죠? 등기관에게 알려줬죠? 그럼 이거 제대로 된 거죠? 그럼 얘는 더 이상 잘못된,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줘야지. 누가? 직권말소. 어찌됐든 이 부기등기하고 가등기는 결국은 누가 말소한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신청인에게 이제 하게 되면 얘는 또 이제 항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항고할 수 있다고. 참고적으로 법원에서 기재하라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법원에서 기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자 각하를 하게 되면 다 돌려주죠. 그죠? 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돌려준단 말이야. 그럼 법원에서 기재명령을 내렸으니까는 등기관은 이 신청인에게 내가 각하할 때 돌려준 거 있지? 있잖아요. 갖고 와. 그럼 내가 기록해 줄게. 라고 했는데 안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면 기록 안 해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죠. 기재명령을 했으나 기재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럼 어떤 게 대표적으로? 그렇지. 반환해 준 거 다시 가져와라. 그러면 기록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면 그때까지는 기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 X. 신청은 법원에다 하는데 등기소에 한다.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데 여기다 제출한다. 실행된 등기에 대해서는 몇 호만이? 1, 2호만이. 근데 막 1, 2호가 아닌 뭐 1호부터 10호 다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요 이의 신청에 대한 흐름 정도만 잘 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적부심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부심사도 우리 지적에서 적부심사 하잖아요. 어디에다 하는 거야, 적부심사는?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하는 겁니다. 바뀌었어요. 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다 청구하는데 청구서는 어디를 제출하는 거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의 신청은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법원에다 하지만 등기관이 각하를 하고 등기관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등기관에게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야. 신청서 어디다 제출한다? 등기소에 제출해가 등기관이 먼저 한 번 보고 거기서 판단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법원으로 넘기는 거야. 이렇게 먼저 등기관이 등기관이 실행했고 각하를 했으니까 한 번 더 등기관이 다시 한번 보라 이거예요. 진짜 실행을 잘 했는지 각하를 잘 했는지. 거기서 제가 판단을 못하면 법원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똑같은 개념이지만 신청서는 어디다 제출한다? 여기다 제출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70페이지를 보시면은 등기가 이제 등기원이 실행을 했죠. 실행을 하게 되면 후에 무엇할 것이다? 후에 조치할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조치할 사항 중에 첫 번째 뭐를 제공한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서 이를 무엇한다? 통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 작성은 아까 대충 알려드렸고요. 작성하지 않는 것 쪽에 말소 등기. 왜 말소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을까요?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는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할 이유가 없잖아.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보존 등기, 그 다음에 승소한 의무자, 그 다음에 5번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도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작성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등기 완료에 따른 통지를 하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등기 완료에 따른 통지가 이번에 시험에 이제 출제가 이제 됐었던 그런 문제죠. 등기 완료 통지는 누구한테 하냐면 보통 신청인에게 이제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는 아까 누가 어디에 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무엇하고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경에 관련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등기 할 때 통지할 필요 없겠죠. 왜? 소유자가 안 바뀌잖아. 이해가시죠? 그래서 보통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 통지하는데 제외해 보시면 가등기가 있잖아. 가등기라든지 처분전의 등기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소유자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에요. 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도 당연히 통지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대장상에서는 누구만 나타나요? 대장상에는 소유자만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했다, 뭐 지상권 등기를 했다, 저당권 등기를 했다, 통지 대상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과세 자료를 송부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무서에다가 세무서장에 통지를 하는데 송부 대상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포함해서 이러한 경우가 과세 자료를 송부하는 것이서 조치는 네 가지. 하나는 무엇이다?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통지하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대장과 등기부를 지키기 위한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하는 거. 과세 자료 송부하는 거. 이렇게. 2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2번이 시험에 나온 거야. 등기 완료 통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 4장, 5장은 나중에 이제 1월부터 했을 때 전체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3장이 어떻게 보면 등기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3장을 아셔야만 4장, 5장을 알 수가 있어요. 3장을 이해하셔야만. 그래서 3장이 조금 공부하실 때 좀 어렵다고 보시는데 이번 11월 지적법은 제가 거의 한 80% 90%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지적법. 그래서 지적법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등기법은 그냥 기본적으로 신청과 관련된 거하고 첨부서면 쪽하고 등기부 쪽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공부가 되고 민법을 좀 공부하게 되면 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어느 정도 또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번은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1월부터는 지적법부터 기본서부터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하기 때문에 기본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오면은 미리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11월하고 12월 달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한번 오시면 되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